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이 조직의 이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 조직은 잘된 조직이다 못된 조직이다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필드 인덱스, 팀 성적이야. 또 하나는 박스 오피스 인덱스야. 영화관에서 티켓 몇 장 팔았느냐 하듯이 티켓 판매량. 그게 이 스포츠 조직이 잘됐다, 성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뭐 경영에 다, 조직 관리는 경영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이 성과,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수업에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5가지만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을 왜 일단 기업에서 뽑는지,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150가지 솔루션을 배웠을 거다 하기 때문에 믿고 뽑아. 왜? 50과목 수강 신청해서 그 중에서 한 3가지씩만 여러분들이 한 수업에서 3가지씩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 그게 이 수업 여러분들 대학을 안 다닌 사람들보다 150가지 해법을 갖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 거야. 그 뽑았다가 뭐 불량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들어 있어.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내가 이 수업 하기 전에는 내 주변에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 어떤 사람 뽑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4점이 넘어가는 학점을 받은 학생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더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전부 다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은 이건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있다. 교우관계가 잘못되든지 안 그러면 저런 학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뽑아놓고도 이제 이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 적당한 학점을 받으라고. 이 조직 관리할 때도 이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뭘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가 있어야 돼. 조직 관리에서도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도대체 잘된 조직 관리고 잘못된 인사 관리인지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성과 지표라 그래. 핵심 성과 지표. 보통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잘못된 걸 찾으려 할 때도 뭔가 지표가 작년보다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포츠 조직에서는 그 대표적인 지표가 저 2가지야. 성과가 잘 됐다 못 됐다. 물론 저런 성과를 만드는 데는 꼭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만 작용하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는 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저 성과 지표를 한번 판단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조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저게 LG가 옛날에는 여기에 딱 저기 생산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LG 트윈스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 점프를 하니까 저기도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아니면 감독 리더십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각도에서 조직 관리 관점에서 생산성이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있고 이 스타급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데도 성적이 나쁘거나 관중이 안 오거나, 그러면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그걸 조직 관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진단을 해봐. 어떤 건가 하면 케이스는 이건 세 번째 과제야. 저거는 미국 육사에 걸려있는 표어야. The best ship in crisis is the leadership이다. 저거는 세 번째 과제는 뭔가 하면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해. 조직이나 인사관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의 최고의 리더십을 제일 잘 발휘한 감독도 좋고 구단 사장도 좋고 연맹 커미셔너라도 좋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스포츠 산업 100년사에는 많아. 외국에서는 올해의 스포츠 마케터, 올해의 스포츠 리더하고 뭐 40대 리더 이런 걸 이 저널에서 많이 뽑아. 저기 이제 이 리더십 저거는 두 번째 과제 하고 나서 이제 한국 내가 일부러 과제를 소개해 주는 거야. 수업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도 45과목 정도 들었을 건데 기억나는 수업은 한 5개밖에 없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딱 기억에 나는 수업 하나는 철학. 교수님한테 개그갖고 D-를 받아서 시험 문제 똑바로 내라고 답안지에 썼다가, 두 번째는 가치공학이라는 그 당시에 처음 소개된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발표를 했어. 딱 조별로 뭐 발표를 하는데 이 가치 평가하는 기준, 이걸 어떻게 또 이걸 산업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건가 하는 그 과목. 그다음에 제일 깝깝해서 기억에 남는 과목이 청량학이었어. 옥상에서 맨날 걸으라 하는 거야. 자기 보폭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그때 내 보폭이 48cm였어. 그래서 기억을 해. 그다음에 3시간 동안 시험 치다가 한 문제도 못 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교수도 안 나가고 내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 수업이 있었어. 그 F 받았는데 그게 구조역학이었어. 그다음에 또 한 수업은 교양 과목이었는데 독일어였는데 그 교수님이 내보고 읽으라고 발표를 시켜서 그거는 A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외의 과목은 내가 도대체 그 수업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을 못해. 분명히 수업에 들어가긴 꼬박꼬박 들어갔는데,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보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직접 발표하거나 이런 과목은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뭘 가질지는 모르지만 이 조직이나 인사관리 이런 거는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이제 리더십 저것도, 리더십 저거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리더십은
발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권력하고 권위가 있어야 돼. 권력이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 그 다음에 리더십이 발휘돼야 될 장면, 그 장면에서 발휘가 돼야 돼.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어리버리하는 리더, 이거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런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에서 대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감독도 좋고 홍명보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 저 감독이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에 맞춰서 누가 최고의 리더인지. 저거 연구 과제야. K리그하고 KBO는 연간 2천억씩 쓴다는 비용은 큰 상관이 없어. 비슷비슷해. 14개 구단이 한 2천억 쓰고, 그다음에 프로야구에서도 이 9개 구단이 연간 한 2천억을 써서 이제 그 리그를 만든다고. 만드는데 왜 관중이 적냐? 왜 또 미디어에서 외면을 받느냐? 이게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조직 관리 측면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저게 외부 여건이라는 건 뭔가 하면 조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이 있어.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조직 구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똑똑한 놈들을 뽑았는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는지. 그다음에 야구는 또 거기에 비해서 이걸 선택을 해도 되고 저걸 K리그를 선택을 해도 돼. 저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저것도 재미있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 왜 똑같은 돈을 쓰고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못 되는지.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하지만 저기 KBO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무원 조직하고 비슷할 정도로 아주 경직된 조직이야. 거기 위해서 K리그는 좀 더 거기보다는 활발해. 근데 양쪽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핵심 성과 지표는 한쪽이 훨씬 높다고. 700만 명 대 300만 명. 그다음에 평균 입장료 많은데 평균 입장료 3,000원. 그다음에 방송 중계권료 270억 대 30억.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나.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러면 그게 조직이나 뭐 인사관리 측면에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친 건지. 좀 밑에 것 갖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항상 이 연구를 했었거든. 계속 돈을 250억씩 쓰고도 포스트 시즌에 10년 동안 못 나갔다. 아주 훌륭한 연구 사례가 됐어. LG 트윈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연구 과제야. 스포츠에는 운도작용을 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이제 분명할 거야. 다음에 이것도 불가사의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관중이 적어.
저거는 또 도대체 왜 저 구단에는 이 관중이 저래 적은지 저것도 중요한 성과 지표인데 아무리 86년도에 출발한 후발주자라 그래도 겨우 뭐 한 3년밖에 안 뒤졌는데 저기는 이제 또 뭐가 문제인지 이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이 수업은 뭐 이런 내용으로 갈 건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 조직 관리하고 뭐 하는데 여기 이제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조직의 비전이야. 비전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다음에 그걸 전략을 제대로 짰는지, 또 그러면 조직 형태가 이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게 적응을 잘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인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조직 문화라는 게 있어.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잘못된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그 조직 관점에서 이제 진단을 해보라고.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여기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또 이 성과를 못 내게 만드는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있어. 처음에 이제 이 노동시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꼴찌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선수 시장이 진짜 좋은 선수가 나오기 힘들다. 출산율이 뭔가 이 유소년들이 많아야지 거기서 좋은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 저거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 그다음에 법률이나 제도, 이게 프로야구 선수는 한번 최초 입단을 하면 8년간 그 구단에 묶여 있게 돼. 그걸 리저브 클로즈라 그래. 보류 시스템이라 그래. 근데 프로 축구 선수, 프로 농구 선수는 1순위로 지명되면 아마 5년일 거야. 그다음에 프로 축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끝나면 무조건 자유계약 선수가 돼. 그걸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 그래. 그러면 야구같이 8년 동안 선수가 이적을 못하게 묶어 놓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구단하고, 그다음에 3년이나 5년이면 3년마다, 축구는 3년마다야. 최장 3년마다 자유계약 선수를 만들어내는 리그하고, 이건 구단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 선수가 2년 반쯤 될 때 이 분데스리그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 그 선수를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게 무지 힘들어져. 제1리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동기,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그 선수는 열심히 안 뛰게 돼 있어. 그런 게 이제 제도가 영향을 이 스포츠 쪽에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대표되는 이제 제도가 있어.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영향을 미치고 경쟁 리그. 특히 왜 축구 선수가 연봉이 높은가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여기서 조금 잘하면
일단 J리그를 생각해. 다음에 프랑스 리그나 분데스리가를 생각해. 거기 거쳤다가 다음에 EPL이나 세리에 이런 데를 생각해. 그 다음에 나이 좀 들면 돈 많이 받는 아랍 또는 중국. 여러분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나갔다가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가는 데가 거의 중국 아니면 아랍이야.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지만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병행하겠다 하고 거기 다 거쳤다가 이제 아랍, 중국, 미국은 다른 종목은 세계 최고지만 축구는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져.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그래서 축구 선수는 직장이 너무 많아. 갈 수 있는 직장이. 그래서 이 다루는데 관리하는데 애를 먹게 돼 있어. 그다음에 내부 조직 관리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은 경영 이념. 여러분 내가 보라고 한 게 비전, 그게 바로 경영 이념이야. 그다음에 CEO 가치관, 뭐 이런 게 이제 리더십 이런 게 이제 또 영향을 미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표로 기억을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항상 저 소프트웨어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선발하고 배치하는 거 이게 채용이잖아. 자기 이제 역량에 맞게 선발하고 배치해야 될 거고. 근데 저기 요새는 사람 뽑는 방식이 여러분들 신문에 계속 보겠지만 인터뷰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해졌어. 나도 옛날에 스카우트 부장하고 이 선수 스카우트 할 때 그 스카우트 부장님이 선수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3억짜리 이상이다. 그럼 딱 지목을 하고 나서는 꼭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내가 그 학교 가서 학적부 떼갖고 그 친구 IQ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 선수가 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뛸 건지. 그때 3억이면 고급 아파트 2채 값을 한꺼번에 주는 거야. 그 선수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못 뛰겠다 해도 못 받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물어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는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감안을 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같은 기회를 주고 성과를 내게 할 거고, 평가는 객관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은 반드시 차별화돼야 돼. 그다음에 여기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 문화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야. 삼성그룹 전체도 그렇고, 거기는 아주 치밀한 계산, 철저한 관리, 뭐 이런 게 외부에서 느끼는 그게 그쪽의 조직 문화야. 월급은 다른 데보다, 야구단 축구단도 마찬가지야. 1.5배 이상 줘. 주고 아주 일을 많이 시켜. 그리고 철저하게 또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경기 좋을 때 평사원이 보너스를 몇 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 그건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그건 철저하게 관리 시스템이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문화가 없어졌지만 대표적으로 먼저 질러 놓고 보는 오나 그분이 정주영 씨였어. 그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 만약에 내보고 우리나라에서 영웅 뭐 한 30명 뽑아라 그러면 나는 정주영 씨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 학벌도 없고 하지만 그 뛰어난 순발력하고 이런 걸 보면 그게 이 양대 문화여서 또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 윗 회장 최종현 SK그룹 그 사람 비전을 원유에서 섬유까지 했는데 그걸 다 달성을 한 사람이야. 그런 게 이제 이 문화라는 게 그 조직 내에 이 녹아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문화가 역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그 때문에 이제 경직되는 경우도 있고 치밀해야 될 때 질러놓고 보는 뭐 그런 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 쪽에서 보면 미국은 80년대부터 이미 스포츠는 비즈니스였어. 그런데 유럽은 조금 달라. UEFA 회장 플라티니가 저건 자기가 취임할 때 했던 이야기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기는 조금 달라. 스포츠를 더 강조를 해. 경기 자체를 더 강조를 하고 유럽은 지금은 뭐 거의 미국 쪽으로 거의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저 UEFA 회장이 저런 말을 할 때는 그 유럽 축구의 비전은 스포츠에다가 더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 밑에 쇼남 웰말의 저 구단은 홍명보가 뛰던 구단이야. 뛰던 일본의 J리그 J1에서 J2로 강등이 된 구단인데 J2에 있을 때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아주 재밌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자기 구단에서 스폰서를 유치하는데 내가 물어본 건 이거야. 스폰서한테 어떤 피드백 자료를 주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J리그 구단 사장 세 사람한테 쇼남 벨마레 사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저 사장은 우리는 스포츠맨십을 스폰서한테 준다 하더라고. 아주 당돌하고 대담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눈에 보이는 거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는 스포츠맨십만 강조를 한다 그런 뜻이야. 그거는 저 구단의 이제 이 철학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가 스포츠 조직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야. 똑같이 적용이 돼. 스카우트하고 트레이드하고 뭐 이거는 뭐 경력직 뽑는 거하고 똑같아. 채용할 때. 그다음에 평가제도. 그다음에 이제 연봉 평가 시스템, 보상제도. 그다음에 교육제도.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뭐 일반 인사 관리하고 스포츠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저거 잘하는 게 사실은 나는 인사 관리나 조직 관리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 개인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개인도 만족하고 회사도
개인한테서 조직 구성원한테서 얻는 거 역할을 부여하고 평가하고 목표 달성하고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걸 잘하는 게 인사관리, 조직관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저거라고 보면 돼. 회사뿐만 아니고 저기 중요한 거는 회사뿐만 아니고 그 조직 구성원 개인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어떤 구성원도 이 자기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은 있지만 불만 플러스 자기가 얻는 거 이거 했을 때 얻는 게 훨씬 많다 했을 때 이제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뜻이야. 그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것도 사람을 뽑는 하나의 기준이야. 이것도 신문에서 스크랩 한 건데 이 사람 채용이 제일 우선이잖아. 조직 관리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게 채용이단 말이야. 채용을 할 때 사고력을 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 이발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냐? 이거는 실제로 그 뉴욕시에 있는 이발사 숫자를 맞히라는 게 아니야. 그 뉴욕시에 이발사가 몇 명이 될 건지를 추리하는 사고방식이야. 인구가 1000만 명이고 남녀 비율이 50대 50이다. 그러면 남자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이발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애들은 뺀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거야. 사고력이라는 거야.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요새는 뭐 다양한 질문들, 그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이나 인사관리 수업에서는 특히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다음에 직무 지식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또 회사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자기 문화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뽑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직을 막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했는데 저 1년 내 퇴사 비율이 나도 저 정도인 줄 몰랐는데 23.6%더라고. 대졸 사원 통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물론 대우를 잘해주니까 이직률이 뭐 저쪽에 중소기업보다는 틀림없이 낮을 거고, 이유는 직무 적응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직무 적응의 실패라는 거는 사전에 자기하고 맞는 걸 선택을 할 필요는 있어. 그다음에 의외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현상이야. 전 세계에서 기업 중에 벤처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 그 회사의 사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이 로스쿨이나 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창업하겠다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만 있으면 창업을 하겠다는. 미국 빼고 어디일 것 같아?
중국은 아직까지는 국영기업 이런 게 많아. 사업체 수로 따지면 그가 제일 많겠지. 인구가 10, 근데 비율로 따졌을 때 어딜 것 같아? 응? 인도? 인도라고 이야기해서 거기도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많겠지. 중국, 인도 의외로 조그마한 나라야. 싱가포르도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작은 나라. 제일 많은 데가 이스라엘이야. 벤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거기는 특이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벤처 내가 이 창업을 하겠다 해갖고 뭐 어디 가서 돈을 빌리거나 뭐 엔젤 기금 이런 걸 하고 한번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려워. 근데 거기는 아예 투자금을 줄 때부터 회수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줘.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긴 도전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거는 보면 중소기업에서 몇 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경험을 하고 다 업무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구조를 익힌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 왜 그런지 알아? 삼성에 들어간 친구들은 40살 되면 은퇴 준비해야 돼.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45이면 다 은퇴, 잘리는 대상이 돼. 자기가 은퇴 준비 안 해도 요새 특히 그래 돼 있어. 그러면 그때 나와서 뭐 할 거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같이 한 7, 8년 뭐 젊었을 때 왕창 벌어갖고 이 노후 대책까지 세워놓고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좋고, 근데 항상 창업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에 들어온 것도 뭔가 이 다른 대학보다 이 한양대를 선택한 데는 틀림없이 동기가 있어. 그 동기를 제일 바람직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동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걸 자가 발전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뭐가 안 보일 때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 그게 이제 이 제일 바람직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은 불행해지기가 힘들어. 목표가 없으면 자기가 다시 설정하고 또 뭘 달성하면 또 다른 걸 설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지기가 힘들어. 사실 너무 원대한 목표가 아니고. 근데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조직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합당한 적당한 금전적 동기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유현진이 같이 또는 임창용이 같이. 임창용이는 일본에 그냥 있었으면 돈을 엄청나게 더 벌었어. 근데 굳이 메이저리그에 가겠다, 그것도 마이너에서 시작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가겠다, 유니폼을 꼭 입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금전적 동기가 아니야. 그건 뭔가 이 성취
욕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꼭 여러분들도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조직에서는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지 서로가 본인도 만족하고 직장도 이제 이 좋은 성과를 끌어낼 수가 있다고. 저기 보면 이제 저쪽에 조직에서 주는 인센티브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야. 인간관계 및 매력적인 리더. 이게 조직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야. 왜 회사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야. 저게 매력적인 리더, 저거는 스포츠 조직에서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저 감독 있는 데는 절대로 안 가겠다 하는 선수들이 있어. 물론 옛날에 악연이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감독은 인간성이 너무 안 좋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야. 그래서 저 구단은 내가 계약금 1억을 더 줘도 나는 저 구단은 안 간다 하는 선수들이 있었어. 그다음에 또 김경문이 감독이 되었고 베이징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을 때는 좋은 선수들이 전부 다 두산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 그때는 모든 선수한테, 신인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준다 하고 실제로 김경문 감독이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실천을 했으니까 저게 이제 선택하는데 어떤 동기가 될 수가 있다고. 매력적인 리더가 이제 유능한 인재를 뽑는데 아주 이 동기가 될 수가 있어. 운동선수 중에서는 되게 이런 것도 있어. 인조잔디가 있는 구장은 난 안 간다. 왜? 거기는 무릎 부상, 관절을 다칠 확률이 높아. 아무리 인조잔디가 품질이 좋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선수 생활을 좀 더 1년이라도 더 오래 하고 싶다 할 때는 천년잔디가 있는 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아주 자기가 저 여자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 하는 선수들도 있어. 그 여자가 대구에 있다 그러면 인조잔디고 뭐고 나는 무조건 삼성에 가야 되겠다. 그런 여자친구 때문에 트레이더 구단을, 이 직장을, 그런 걸 선택하는 선수도 있어. 사실은 저게 다양한 동기들이 있다고. 그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전 구성원한테 다 맞춤형으로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조직 관리할 때 또 하나가 이제 대립이야. 여러분들은 리포트 내가 조별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걸 내가 잘 알아. 어떤 학생은 자기 이름만 걸어놓고 조사나 뭐 이런 데 전혀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조에서 갈등이라는 게, 근데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뭐 상관없어. 열심히 했거나 안 했거나.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친구가 같이 A를 받았다 이러면 그거는 뭐 자선 사업가나 종교인이 아닌 이상 거기서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런 갈등 조직 내에서 이제 그 정도 갈등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하고 K리그, 이거는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됐지만 스포츠 토토 수입을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거, 이것 갖고 이제 오랫동안 대립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기 싫어할 거고 K리그는 더 받으려 할 거고. 그다음에 KBO 여기는 보면 이제 제일 막내 구단, 난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표가 지금 10표야. 여러분들 이 조직은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의사결정 체제가 어떻게 돼 있나야. 저 KBO 같은 경우는 9개 구단 사장 각 한 표씩, 그다음에 KBO 커미셔너 한 표, 딱 10표 갖고 이제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거기서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 예를 들어서 신생구단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창단가입금을 뭐 300억을 받아야 될 건지 500억을 받아야 될 건지, 그다음에 연고지 이전을 허락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이제 의사결정 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해가 엇갈리면 이제 갈등이 생겨. 예를 들어서 K리그나 KBO 총재 같으면 그런 대립 갈등을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감독 대 프런트. 저거는 누가 그 이론 캐피탈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게 무슨 뜻이야? 관리자하고. 캐피탈 하면 돈 되는 사람이야. 오너야. 지분이 제일 많은 오너. 에이전시는 회사 CEO는 오너의 대리인이야. 이 캐피털 에이전시 프로블럼 하는 건 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게 잘 안 되냐. 다른 게 전부 다 거의 갖춰져 있는데도 안 될 때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경우가 있어. 항상 대리인은 자기 일이 무지 어렵다 하고 과장을 해. 그리고 오너는 나중에 결국 알게 되는데 늦게 알아. 그런 정보들은 오너한테 굉장히 늦게 도달을 해. 이게 스포츠에서도 감독은 무조건 비싼 선수를 원해. 사장은 오너한테 야구단, 축구단 운영 이게 무지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 사실은 보면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1년에 45일 문 열고 축구 같으면 아니 320일 준비하고 45일 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 안에 돌아가는 거 그것만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야구도 마찬가지요. 240일 준비해서 한 125일 장사하는데 그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게 이 정보가 오너한테 늦게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리인들이 과장해서 항상 부풀리고 한단 말이야. 감독도 그래. 스포츠에서 감독은 항상 자기가 아주 고통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걸 과장을 하면 좋은 선수가 없어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걸 뒤엎은 게 여러분들 그 머니볼 영화 본 학생들 있지.
그걸 부자 구단을 코를 납작하게 한 게 바로 그 구단이야.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빌 제임스라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이 쓴 이론을 내가 83년도에 봤어. 빌 제임스라는 사람. 이제 이런 조직 내에서 저런 문제는 캐치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저런 대립이나 갈등, 뭐 캐피탈 에이전시 프로블럼, 그 스포츠 조직에서는 선수 대 코치, 감독 대 코치, 감독 대 프런터, 이런 이제 갈등들이, 대립이나 갈등들이 뭐 무지 많아. 저걸 어떻게 할 건지, 저거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거는 만약에 이쪽 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갈등이 있다. 서로 실적을 올리려고 이 사업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건데 하고, 그러면 이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는 둘이 링에 올라가서 붙어라. 이긴 사람이 갖고 가라. 아주 심플해.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고, 토론을 통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건 투표가 아니야. 투표가 아니고 무조건 상대방을 설득하고 갖고 가라. 그런 방식이 있어.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권력자가 야, 이거는 이쪽으로 갖고 가, 딴소리 하지 마 하고 교통 정리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이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을 잘 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모티브, 이 동기는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만 동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소비자 행동에서는 이제 동기, 이 구매 동기가 뭐냐 뭐 하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인사관리에서도 마찬가지 동기야. 내가 이 K리그 선수한테, 지금 내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한테 K리그에서 최고 높은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얘는 EPL에서 그보다 한 3배짜리 그걸 에이전트 통해가고 제시를 받았어. 이런 건 접근 갈등이라 그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다음에 또 동기 중에 피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훈련은 하기 싫고 스파르타식 훈련은 받기 싫은데, 근데 그 훈련을 안 받으면 감독이 저 선수는 게으른 선수다 하고 딱 지켜가고 시합을 못 나가. 둘 다 피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회피 갈등이라 그래. 그런 게 이제 조직에서도 꼭 소비자 행동에서만 동기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직 관리할 때도 이제 이 동기에 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돼. 저게 임창용이 같은 경우가 풍족 동기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K리그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결핍 동기야.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없는 걸 갖기 위해서 이제 그게 동기란 말이야. 그런데 풍족 동기는 밥을 먹어도 꼭 이 비싼 맛있는 분위기 있는 이런 밥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풍족 동기야. 뭔가를 다른 걸 찾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임창용이가 메이저리그 간 거는 저 동기 때문에 그래.
구단이나 어떤 리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과제를 딱 5분씩, 첫 번째 과제는 빅리그하고 우리 리그나 구단하고 비교를 하면서 첫째, 미션을 보라 그래서, 미션이나 비전을 보라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야. 엉뚱한 거 뭐 관중 수가 많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큰 그림 측면에서 미션하고 비전하고 조직 구조 그 측면에서만 국내 구단이나 리그하고 빅리그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어느 조직을 알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외모나 말투나 이걸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본단 말이야. 미션하고 비전은 그런 걸 의미해.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속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딱 슬로건이나 모토로 적혀 있는 거는 그 조직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거야.